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우리웃 한산모시의 멋을 느껴보고 지리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서천군 한산면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름 더위를 식혀줄 한산모시인데요. 사람들이 한산모시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시 공예마을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람 키만큼 자란 이 풀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요, 이 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시랍니다, 모시. 제가 모시 송편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줄기로 된 거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이 딱 첫 번째 수확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모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용되어 온 직물로 모시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특히 한산생모시는 가늘고 섬세해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는데요. 색색의 고운 빛깔로 지어진 모시옷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시원하겠다. 사실 제가 모시하면 어르신들만 입는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모시 잠옷 입어봤거든요. 그거 하나면 여름날이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전시관에선 그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모시를 째고 삼아 한 필의 옷감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시 대명사로 불려온 한산모시, 자랑스러운 우리 옷이죠. 우리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산 세모시는요, 이 지역의 한산의 이 인근의 금강과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요, 또 이구의 기후, 토양,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가늘면서도 질긴데 아름답고 부드럽고 곱다는 거죠. 그리고 입었을 때 편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아름다운 한산모시를 눈으로만 볼 수 없겠죠. 모시 공예마을 곳곳을 거닐며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예스러운 멋이 넘치는 초가집에선 미니 배틀을 이용해 직접 한산모시 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이것도 배틀 맞죠? 예. 제가 체험관에서 봤던 배틀은 요거 한 10배 되는 것 같았어요. 이만큼 컸었는데. 예, 이건 체험용으로 나온 거예요. 체험용으로? 네. 그럼 딱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네요. 네, 맞아요. 요거 근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상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문객 누구나 가능한 미니 배틀 체험. 위아래로 날씨를 벌리고 시실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가며 모시를 짜봤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어머니, 저는 이거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어머니 진짜 만드시잖아요. 네, 진짜 만들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네. 한 필 잘라면. 그렇게 걸려서 만든 옷을 주변에 선물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죠. 누구한테요? 올케 언니도 하고 우리 신우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럼 뭐라고요? 예? 받으시면은 반응이 어때요? 예, 좋다고죠. 선풍기가 따로 없어요. 에어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입으면. 필요가 없어. 네. 모시 하나면 된다. 예, 예. 이번엔 곱디고 온 모시 옷을 만나볼까요? 곱다 고와. 들어오자마자 눈이 환해져요. 여기 보세요. 저고리, 반지꼬리, 버선. 요거를 다 실로 한 땀 한 땀 바늘로 만든 거잖아요. 어머, 정성이 대단하다. 한산모시로 지어진 한복과 소품들이 정말 근사한데요. 모두 손바느질로 완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손목이 좀 허전해요. 여기에다 뭔가 예쁜 거 탁. 그래서 우리 공방에는 예쁜 오색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오색 팔찌를 네. 해서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다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체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서. 예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한번 차면 서천 멋쟁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 어울리는 매듭도 준비해 봅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 낄 건데 여기 네. 자세히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낄 거예요. 코바늘에 매듭을 끼운 뒤 실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바느질 솜씨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팔찌 하나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파란 하늘을 닮은 나만의 팔찌, 한산모시 팔찌 덕분에 손목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차고 서천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덥네요. 어때? 예쁘죠? 서천 한산모시 공예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볼 차례. 하얀 우유와 푸른 모시로 만든 모시 라떼와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우리 서천의 대표 특산물인 한산모시가 들어간 라떼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예쁜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올리브 그린 색깔 아시죠? 또 이게 그냥 그린이랑 달라요. 그런 색깔이고 비주얼은 약간 말차 라떼 비슷한 느낌인데 맛은 어떨까요? 모시 공예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느라 목도 마르고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모시 라떼 한 잔과 크레이프 케이크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은은한 모시향이 입안에 감돌면서 긴장감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쑥 아시죠? 쑥 향은 없는데 쑥이랑 그 녹차 그 사이에 중간 맛이 있어요. 이렇게 풀 맛이 쌉싸름하게 나면서 이 목남김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같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국내 유일의 천연 해송림이 있는 해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드넓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숲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요. 맑고 푸르른 풍경이 반겨주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저수지 물빛에 반짝이는 이 햇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나무 보기만 해도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됩니다. 힐링. 시선이 가는 곳마다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는데요. 히리산의 이런 풍광 덕분에 최근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개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저 놀랐잖아요. 이 서천에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올 3월부터 개장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3월부터 얼마 안 됐구나. 네. 여기는 정확히 뭐 하는 곳인데요? 치유의 숲은 이런 오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여드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에요. 그럼 저 뭐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에 맨발 걷기가 있는데 저랑 한번 맨발 걷기 하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맨발이야? 해리산 치유의 숲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천천히 걸으며 산림욕을 즐기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아프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오돌토돌 이 돌들이 지압시켜주는 느낌? 정확하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자꾸 몸에서 반응이 와. 소화되는 느낌으로. 맨발로 숲을 만나서일까요? 왠지 이 숲이 저를 폭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숲속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언택트 여행을 즐기기에 그만인데요. 1km의 산책길을 걷는 동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맞아요. 아쉽네요. 전 길 줄 알았는데 걸으니까 생각보다요. 시간이 엄청 금방 가요. 금방 갔죠. 네.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음악을 숲속에서 들으면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 그것도 좋죠. 명상 프로그램. 해리산 치유의 숲에 특별한 진동음이 울려 퍼집니다. 맑고 청아한 진동음, 명상을 위한 싱잉볼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아래 치유의 주파수가 켜지면 숲은 명상하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걱정과 시름이 사라지고 고요와 힐링이 찾아옵니다. 싱잉볼의 깊은 울림 덕분에 숲의 모든 기운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기분인데요.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가라앉습니다.
숲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 덕분에 몸과 마음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네, 상아 씨 일어나세요. 어머, 제가 잤어요? 잠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연스레 잠이 드는 것도 치유의 일종이어서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상아 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아 씨 힘드실 때 가끔 이렇게 숲속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숲만 바라보셔도 저절로 치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시면 오늘만 하세요. 오늘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천사가 된 느낌이에요. 좋아. 새록새록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우아하면서도 시원하고 가벼운 한산모시의 멋과 매력을 느끼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또 히리산 치유의 숲이 선물하는 힐링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 푸르구나. 그럼 (6월은) 네,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평온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척박한 땅 만주로 떠나 있던 독립운동가들. 올해는 만주 망명 1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의 얼이 살아있는 안동에서 그날의 숨소리까지 전해드립니다. 경술년인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경북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만주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오늘 만주 망명과 만주에서 치열하게 펼친 독립운동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요. 평화로워 보이는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으로 맞바꾼 조국의 해방. 전국 16,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중 안동에서 배출한 독립유공자는 372명.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까지 합쳐 약 1,0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 안동인데요.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오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세계 독립운동 이뜸이 경북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 뜻을 이어나오자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51년 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경북 독립운동가의 그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양반의 도시 안동이라지만 독립운동 앞에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51년 독립운동사의 첫 출발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온 많은 사람들, 전시를 통해 뜻깊은 걸음을 함께 해봅니다. 그런데 이곳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기념관이 그 자리한 곳은 그 내안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1907년 애국 개몽운동의 산실인 협동학교가 설립되었고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1911년에 이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단체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양반의 도시, 유교의 도시,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도시 안동. 대의 명분을 중시하던 고든 심지는 곧 내 나라를 지키려는 붉은 충정으로 피어나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1910년 끝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지역 내 독립운동가들은 국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삶의 터전이던 안동을 등지고 척박하고 거친 땅 만주로 향해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마련합니다. 퇴계 이황에서부터 시작된 항맥을 계승한 안동 유림. 1894년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인 갑오 의병이 일어난 곳. 현재 안동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옛 안동 향교를 비롯해 3대에 걸쳐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임청가까지. 이렇듯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안동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독립운동의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들 이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예. 임천각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천각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가운데서는 민간 가구가 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구묘도 가장 큰 집입니다. 집도 아름답지만은 이 집에 사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어리 서려 있는 임천각. 이곳은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석주 선생의 증손이신 이항쟁 선생은 조국 해방을 위해 만주로 떠난 분들을 혁신 유림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선비가 신주를 묻어버린다 그러는 거는 보통 결심 가지고 하지는 못하죠. 나라 없는 데 신주만 지킬 수 없다. 1910년 이제 일제가 이 조선을 강점하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수 선생님이 단순히 독립운동을 어디 일제와 막 총칼 들고 싸운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려웠던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석주 선생님은 지금도 그 사상이나 그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고 일제에 의해 나라를 강점당하자 여생을 마무리할 나이 54세에 떠난 고난의 길 만주망명.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백하 김대락 선생, 일송 김동삼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정착한 삼원포 일대는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서로군 정서, 한족회 등이 들어선 만주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99칸 임천각의 영광이 다시 복원된다는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임천각의 그 선비 정신이 새롭게 살아나고 석주 선생님의 독립운동 정신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임천각이 국민들이 함께 와서 이 석주 선생의 그 독립 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로 가시밭길을 꿋꿋이 걸어온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지금 석주 선생이 바라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척박했던 땅 만주로 거침없이 나간 독립운동가들. 110년이 지난 지금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독립운동의 으뜸 경상북도에서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을 주제로 만주망명 110주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올해 이제 만주망명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년 전에 그 살해인은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만주로 망명하여 이 독립운동을 이끈 경북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치열했던 이 만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마련된 기획전입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00년이 된 종과 임천각과 맞바꾼 신흥 강습소의 설립. 훗날 신흥무관학교는 총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하며 무장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이 당시 사용하던 책과 사진, 총까지 있는데 이거 진짜 독립군들이 쓰던 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그 의병부터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볼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무기 같은 전시뿐만 아니라 백하 김대락 선생의 일기, 그러니까 만주로 가면서 썼던 망명일기입니다. 권오원 선생의 어머니였던 의성 김 씨가 직접 쓴 망명 한글 가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자 며느리였던 이허은 선생이 썼던 회보,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좋은 세상 되거든 다시 돌아오리라. 조국을 빼앗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척박한 만주로 떠나 독립의 싹을 키워낸 역사의 무게. 특히 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또 만주로 또 망명을 가신 11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또 역사적인 무게감을 지금 후대로서 한번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대손손 이런 정신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고향 안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만주 망명의 역사. 모든 것을 버린 채 조국의 광복을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척박한 땅 만주 삼원포에서 독립운동의 기지로 우뚝 서기까지 길었던 110년의 고생을 이제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떠났던 고난의 길 만주 망명. 올해로 꼭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목숨 바쳐 지켜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중한 오늘 잘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입맛도 없고 매일 피곤하다고요? 아하, 이래 어쩌나.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겠군요. 프랑스 황실에서도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니고. 채소 중에 귀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푸릇푸릇한 색깔로 식욕을 돋우는 이것.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아스파라거스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정선군 인계면. 요즘 이곳엔 귀족 채소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힘차게 쭉쭉 뻗은 싱싱한 줄기. 가느다랗지만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제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왔거든요. 이게 다 아스파라거스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 저희가 키우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이 아스파라거스의 정확한 수확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나요? 강원도는 날이 좀 추워서 한 5월부터 8월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여기 정선에서는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저희 그 나온 지원금으로 여기 이 자리에 하우스를 지었었는데 시설 하우스를 좀 지었는데 올 3월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폭설 때 아스파라거스 하우스가 같이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어쨌든 이 하우스가 없어서 슬프지만 네. 그래도 그 덕에 더 향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또 재배를 할 수 있는. 자연의 그쵸, 빛과 그쵸. 바람 고지고대로 맞고 자란. 그렇죠.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편인데요. 한 번 심으면 15년 정도 수확이 가능해 효자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선이잖아요. 네네. 정선의 아스파라거스 어떤 점이 장점이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정선은 일교차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실을 단단하게 하고 있고 색이나 향 같은 것도 조금 더 진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네. 어떤 건가요?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딱 요런 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네. 딱 좋은 아스파라거스다. 네. 아, 오늘 저기 죄송합니다. 저 배경으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 예, 잘 나와서. 이게 왜 좋은 아스파라거스인가요? 이 머리 쪽을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잎처럼 피게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게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오. 이게 잎이 피지 않고 크라운이 잘 오므려져 있고 뭐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굵든 얇든 맛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또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일 좀 그쵸. 도와드려야죠. 너무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꺾는 거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잡고 손으로 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꺾으면 네, 된다고요? 이렇게 꺾으면 돼요. 꺾어보세요. 아, 이게 되게 불안한데 이거? 네, 알겠어요. 꺾어보세요. 아, 네. 이렇게? 네. 그쵸. 좋아요.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요 정도 좋아요. 요 정도 딱 지금 좋죠? 보시면 이렇게 손 한 뼘 해보세요. 네, 한 뼘. 이게 한 소리 좀 작아요. 20. 둘이 손이 이놈 한 똑같네. 20. 똑같아.
요즘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30cm 정도 머리까지 자란 해서? 것들만 네, 꺾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네. 얘네들도 나중에 이만큼 컸을 때 꺾죠. 이렇게? 그렇죠. 잘 그렇죠. 꺾으시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위가 있어요. 수학 가위가. 수학 가위로도 잘라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수학 가위로 하게 되면 방금 꺾으실 때 만지실 때 느낌이 이건 좀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가위로 자르면 그런 거 없이 질긴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손으로 했을 때 그런 좀 감각이 더 오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거를 고기 있는데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본격 일손 돕기에 나선 리포터.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보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와, 얘는 되게 두껍다, 근데. 이런 거는 보세요. 진짜 두껍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런 게 딱 씹었을 때 이제 채즙이 체질. 근데 이거 먹어도 돼요, 지금 근데? 생으로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갓 수확한 아스파라거스의 맛은 어떨까요?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저희도 진짜 말씀하시는 채즙이 네, 안에 딱 씹었을 때 겉은 살짝 질긴데 맞아요. 안은 씹으면은 입안에서 채즙채로 이렇게 샤르르르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죄송한데 이분들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본인들도 안 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라색인데 이거? 맞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네, 보라 아스파라거스예요. 이거 제가 꺾어봐도 돼요 지금 그러면? 그럼요. 끄끄보세요. 얘는 느낌도 표면 느낌도 좀 다른데? 그죠. 이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예쁘죠, 보라색도. 아니 보라색은 진짜 너무 예쁜데 그냥? 그죠? 네. 다행히도 여러분 속살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네, 속살은 색깔이 똑같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초록색 아스파라거스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단맛이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그린색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어야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요리로 즐겨볼까요? 열심히 일한 자,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와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스파라거스에 그냥 살짝 녹아들 것 같거든요. 네. 야 이거는 사실 아스파라거스 하면 대표 메뉴 아니겠습니까? 맛이 대표 없을 메뉴. 수가 없어. 네? 대표 메뉴. 이거 구우실 때는 꼭 시작점을 밑으로 해서 먼저 구워주셔야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우 이 소리. 자글자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리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잘 꾼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 구워졌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향이에요. 한 번에? 대박이야. 잘 구워졌나요? 아니, 부업으로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베이컨의 이 짭조름함과 아스파라거스의 이 상콤함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입 안에서 지휘를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스파라거스 콩나물국은 과음한 다음 날 숙취 해소에 최고인데요. 이외에도 밀가루를 입혀 전으로 먹어도 맛있고 어묵과 함께 볶아주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강 채소. 지치고 피곤한 요즘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활력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 좋네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자연과 흙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분은요.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그토록 원하던
농부가 됐다는데요. 어떤 분인지 오늘도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인가요? 계세요?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요, 이 자연과 식물과 흙을 사랑하는 남자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셨다기에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제 공무원 생활하신 건 이제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한번 가보시면 계실 거예요. 네. 아버지였군요. 네네. 아버님이 여기 계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또 한창 바쁘신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열대 작물의 그 주력 품종인 파파야 심고 있어요. 잠깐만요. 파파야요? 예, 파파야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은 지금 강원도에서 파파야가 날 수가 있나요? 파파야를 옛날에는 강원도에서 심을 생각조차도 안 했었는데요. 온도 관리하고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과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열대 작물이 되는 거군요. 아니, 도대체 정체가 어떻게 되세요? 열대작물로 경관농업의 꿈을 키워가는 이하건 대표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또 다른 자연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여기 바나나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 원주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네요. 마치 동남아에 온 듯 이국적인 모습을 한 초록의 숲. 130평 남짓한 이 하우스 안에 커피나무를 비롯해 바나나, 파타야 등 다양한 열대과일 나무들이 가득했는데요. 감자와 메밀의 고장인 강원도에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신기하네요, 진짜. 아니, 작물들 생긴 모양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 도대체 몇 종의 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농장은 보시던 것처럼 열대 과일 농장으로다가 바나나를 주력 품종으로 해가 쓴다가 한 15가지 정도의 열대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15가지나요? 손님들이 방문하면 대표님이 직접 커피콩과 바나나의 생장 과정 등을 친절하게 알려줘 시원하게 호기심을 풀고 간다는데요. 이 바나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먹어보기는 많이 먹어봤지만요. 이렇게 과를 보고 또 꽃도 보고 이렇게 바나나 생채가 있는 거는 많이들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나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바나나는 풀이에요. 얘네들은 그 최적 온도 26도를 맞춰줬을 경우에는 단시간에 한 10개월 정도에도 꽃이 펴갖고 가까지 맺을 수가 있어요. 이 포가 나오는데요. 이 포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바나나를 달린 거를 보호하고 있다가 해충이나 이런 것들로도 보호하고 있다가 얘가 어느 정도 컸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잎이 변형된 포라고 그러죠. 그럼 어디 원주산 바나나 맛 한번 볼까요? 물 건너온 수입산 바나나랑은 향부터가 다른데요. 근데 이게 까는 순간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쫀득쫀득하네요.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이제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열대작물을 이용한 경관 농업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공무원을 하셨다면서요. 저는 교도관 생활을 한 35년 했는데요.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물론 교도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거를 떠나가지고 자연과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농장을 항상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가꾸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제가 커피를 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커피 접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열대 바나나나 파파야 이런 것들을 가꾸다 보니까는 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이런 작물들을 가꾸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는 이런 농장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요, 왜 뭐든지 남들이 안 걷는 길을 처음 걷는 건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인고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역발상이라 그러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 남들이 다 가는 쪽을 간다면은 특별한 게 없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안 가는 쪽,
바나나를 원주에서 키운다면 다 밑집돌이 하는 것처럼 그런 쪽을 가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열대식물 성장에 맞춤 온도인 상온 26도와 습도 80%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 개폐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햇볕 감지기와 습식 온풍기 등을 설치하며 그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이 커피콩이요, 이 농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판매는 되지 않는데도 오늘 특별히 커피 맛을 보게 해주신대요. 지금 향이 막 올라오는 게 깊은 맛이 기대가 되는데요. 100% 원주산 커피콩의 진한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이 농장에서 나는 커피콩으로 직접 내려주신 이 커피 맛보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요, 이 농장에 또 다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다래 주스까지 제가 직접 마셔볼게요. 국내산 원두 커피라니 이거야말로 1%를 위한 명품 커피 아닌가요? 이게 바로 원주산 원두의 맛인가요? 흔히 맛볼 수 있는 맛은 아닌데 여기서 또 직접 나는 커피콩이라니까 묘하네요, 이게. 새콤달콤 진한 다리 주스까지 마시니 오늘 힐링이 제대로 되네요. 마시고 즐기는 사이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정체모를 남자들이 바나나 모종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아, 이번에 그 원주시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흥양천에다가 그 바나나 길 조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나나 묘목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좀 다양한 볼거리와 조금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나나 길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만 좀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원주에 바나나 길이 생긴다고요?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인데요. 정말 그날이 올까요? 아마 한 9월 말 정도 되면은 잘하면은 이게 아마 과가 꽃이 필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바나나의 도시냐고 정말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자주 고향에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고향에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에서 저희는 고향 간다는 느낌도 들고 정말 신나고 기대됩니다.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치열하게 인생 1막을 보내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농장을 만들며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이학원 대표. 거침없이 꿈을 펼치는 이학원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을 지금까지 이렇게 농장을 꾸려 오셨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꿈,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원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체계화되고 안정된 그런 열대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이 원주 근교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꽃을 보고 바나나 꽃이나 커피꽃이나 파파야 꽃을 보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잡아보려 해도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속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위로받으시나요? 저는 음악과 함께 위로받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든 시련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암투병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노래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주 특별한 합창단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충주 수안보입니다. 얼마 전 문을 연 병원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연주팀이 한창 리허설 준비 중.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합창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길래 환자복을 입은 채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감명 네. 깊게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특별한 합창단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 찾아왔거든요. 네. 어떤 특별함을 가진 합창단인가요? 저희 합창단은 전체가 지휘자부터 그리고 단원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가 암환으로 구성된 그런 합창단입니다. 지휘자를 포함해 단원 모두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입니다. 암투병이라는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특별한 단원들이 모인 합창단이랍니다. 공연을 앞두고 악보를 보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단원들을 만나봅니다. 지휘자님께서 단원분들이 다 암환우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어떤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저는 좀 일찍 위암 수술 받고 20년 투병하다가 또 유방암도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투병 중이신 거고 치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들 모두 암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 다양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암 투병 중에 합창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작년 11월 달에 합류했어요. 일단은 단원끼리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공감하면서 오는 힐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부받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언제 우리 연습해요 하고 맨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는 모습에 저조차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아프신 환우들이나 암 환자들도 절망 속에서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노천탕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도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암 환자분이신지. 저는요. 14년 전에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췌장암 수술은 6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들어가신 계기가 있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나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얻고 이렇게 복음 증거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경희 씨를 비롯한 합창 단원들은 암이라는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경희 합창 단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재롱 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아유 이런 재간둥이 어디서 왔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노래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유방암, 폐암, 또 뭐 혈액암 환자분들도 계셨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또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합창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암 환우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암 관리에 그래서 굉장히 정말 뜻깊은 좋은 분들이 좋은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이열 지휘자 역시 암 투병 중. 저는 2017년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 보시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단원분들도 다 그 건강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좀 많은 좌절에 빠진 또 실망을 하신 그런 암 환우들이 또 환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 날. 의료진과 다른 공연팀의 무대가 진행되고 합창단의 차례가 가까워집니다. 이 곡을 같이 다 같이 공감해서 잘 모르시지만 같이 마음속으로 영혼적으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방암이에요. 작년에 1월달에 발견해서 수술은 7월달에 했어요. 7월달에. 일을 씹어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좀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암 환자 환우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가사도 그렇고 찬양하는 분들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어떤 시간들을 지나오시고 또 어떤 아픔들을 지나오셨을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딛고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했으니까 모두들 절망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함께라는 힘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LA손 합창단이었습니다.